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빈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이었죠. POWR이라는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POWR이 5가지였죠, 꼭지가. 근데 막상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몇 분 내에, 한 10여 분 내에 그 공식을 설명드리는 건 사실은 좀 무리였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POWR의 Y부터 시작해서 What, Where, 그 다음에 Way, Role이었죠. Where, Way, Role이었죠. 그 꼭지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의 설명이 필요한 거였어요. 조금, 그렇지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쭉 계속 지속적으로 그 POWR이라는 첫 회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공식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 잠깐 드렸던 그 체험박람회에서 가서 금융권 동대문에서 열렸었어요. 금융권 공동 체험박람회, 이렇게 이제 이름 타이틀인데, 여기에서 은행에서 나오신 면접관을 하셨던 건 아닌데 아마 관리자분이셨나 봐요. 우연히 좀 몇 마디 이야기 나눌 기회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인자 눈으로, 또는 구인자의 마음은, 이 우리 구직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반대로 구직자는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재밌는 것은 채용박람회라는 그런 채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마주하는 두 입장이 묘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바로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한번 보실까요? 오늘 어떻게 그 채용박람회 직접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면접은 아니고 기업한테 직접 상담 받으러 왔어요. 왜 신청은 안 했었어요? 사전 면접 신청이 있었는데 그게 면접 신청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났더라고요. 심지어 인기 있는 기업은 2-3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 딱 신청되자마자 1시간 만에 그게 서버가 마비돼서 안 열려서 되게...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네. 대신 이렇게 신청 못 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던데요. 면접은요, 사전 면접밖에 안 되고 현장은 없어요. 대신에 사전 상담이 있는데, 상담은
현장에서도 바로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 상담을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직접적이라도 좀 더 부딪혀서 면접 상담을 받아보려고 왔어요. 상담은 받으셨어요? 네, 상담은 한 오늘 6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는 본인의 능력이죠. 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 거예요? 어떤 금융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신 거예요, 기업에? 금융권의 정보는 사실 인터넷에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각 기업의 뭐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나 아니면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인터넷에 솔직히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세세하게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인사 담당자님들한테 직접 듣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까 해서 온 거예요. 네.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냥 자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건데 너무 긴장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다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질문이 예상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힘들더라 네. 그러셨거든요. 당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말 금융권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대답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뭐 그러니까 질문에 어긋난다는 답변은 솔직히 없죠. 근데 그거를 자기 인사 담당자에게 충족을 못했을 것 같은 답변을 했을 때 그냥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네, 오히려 그렇다고. 그게 막 의식이 먼저 되고 네. 자기를 알린다는 생각보다는 금방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너무 다 잘하고 너무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날 때 항상 떠오르는 게 왜 그걸 고려해? 그냥 나 있는 거 그대로 질문에 대해서 내 색깔 그냥 설명해 주면 안 될까? 다른 사람이 내가 빨간색이면 너 빨갛다라고 잘 예쁘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남들이 파란 게 이뻐 보이고 노란 게 이뻐 보이는 걸 자꾸 의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제가 기업 인사 담당자하고 만났을 때 느낌도 그랬고 원하는 게. 근데 그게 실제 구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렵죠, 그죠? 네.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도. 본인을 직접 보여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기업에서 그 본인이 보여주는 그 부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업마다 인재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재상 나는 이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내 인재상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답변이 그 기업이 생각하는 인재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업한 선배들은 그 인재상에 맞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조금씩 따라가면서 남들이 파랗다 하는 게 좋다. 그럼 저도 그냥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취업이 잘 되고 면접에 붙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직접 좀 와서 한번 좀 부인자 입장에서 어떤 눈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노력은 가상하지만 좀 뭐랄까 좀 애잔한 정도로 좀 답답함이라든가 아쉬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일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아니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만 딴 거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런 별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너무 떨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정형화된 것들을 머리에 들고 오면 그거 외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만 준비하고 오다가 본인과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마주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 당황을 하니까. 근데 제일 아쉬운 건 딴 건 없고 이 짧은 어쨌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당황해서 자기를 못 보여주는 게 제일 안타깝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회를 다시 당황하면 다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당황하면 계속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 자기들이 매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연습을 해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여기 와서는 사실은 그게 잘 예상대로 안 그래서 되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무슨 외부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준비해라 학생이라 이거에 대해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뽑힐 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그 면접관 관련된 교육들을 따로 다 받아서 네네.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대한 네네. 훈련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외부에서 많은 정보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더 혼란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여주면 네,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네,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느끼는 순간 당황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질문이 제대로 안 그렇죠. 들어오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겠네요.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구인자 입장에서는. 왜들 저렇게 뭔가 긴장하고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여줄까? 라는 아쉬움을 느끼는 반면 구직자는 어떨까요? 혹시라도 내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구인자가 우리 회사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라는 판단을 할까봐 그 두려움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터뷰했던 구직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배라든가 취업에 성공한 이런 입장에서의 노하우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답변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포트비를 아래에서도 왓이라는 게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단 자신을 다른 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본인이 아닌 색깔을 잘 표현해서 그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은 성공할지 몰라요. 취업은 성공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예. 취업까지가 최종 목표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말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셨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같은 동료와의 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 면접을 표면적으로 어떻게 요행에 잘 넘겨서 취업할 기획을 잡았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직장 생활, 좀 장기적인 커리어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면접을 보는데 내 색깔을 다른 색깔을 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긴장이 되고 뭐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기분이다. 그러면 저는 그 일자리는 맞지 않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색깔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일, 직장, 회사를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과 직무가 잘 매칭이 되는 그런 구직 활동이 취업 성공으로 이어졌을 때 이분은 볼 거 없죠.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면접은 결코 나 아닌 누군가로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 삶의 경험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전달해야 되죠. 그런 나를 상대가 원할 때 그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최영덕남에서 제가 봤던 부대 이벤트를 할까요? 행사 중에 하나가 AI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AI 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인지, 자기소개서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